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괜찮아지겠다 했는데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코로나 블루 느낌인 게 오미크론 때문에 왠지 우울한 연말을 보낼 것 같아서 슬퍼요. 원래 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 의상처럼 네. 이렇게 좀 한껏 멋도 내고 그래요.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좀 뭔가 장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막 슬퍼져요. 아이, 오늘 네. 저 늦게 있나갖고 지금 방금 왔거든요. 나 더 슬퍼져.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죄송하고요. 하여튼간에 막 울고 싶어요. 지금. 아유, 시청자 아무튼 여러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너무 슬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또 기운 나는 사람들,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지호 씨가 왠지 꿀팁을 알려줄 것 같은 느낌? 네, 좀 우울하시다고요? 그럴 때 저는 매콤한 걸 먹어요. 뭔가 이 자극적으로 이렇게 매콤한 걸 먹으면은 뭐 떡볶이라든지 이 뭐 불당면 이런 거 먹으면은요 기분이 샥 올라오면서 좋기는 한데 근데 대신에 살이 찌고 건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저는요 그 레시피가 요즘 너튜브만 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여성스럽게 제 손맛을 살려서 요리를 직접 해먹는답니다. 요리. 아니 우리 이주 씨가 뭐 요리를 직접 해먹는다고 하면 네. 딱 시집가도 되겠네. 나이는 뭐 시집가도 뭐 한참 지났지만 네? 나이가 잘했어요. 잘했어. 한참 지났지만 예. 한참. 우리 곽범 씨, 야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이지호 씨 얘기에 공감을 했던 게 좀 우울할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 또 해소가 되는데 맛있는 거 먹고 또 풀면 또 살이 찝니다. 그걸 보면 또 우울해져. 악순환입니다. 맞네. 저는 그걸 끊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그림 그리기를 미술학도 아닙니까? 그 밀키트 이런 것처럼 그림 그리기 키트도 너무 잘 돼 있어요. 키트.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사서 그냥 그려놓고 딱 걸어놓고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죠. 안정. 괜찮네. 아니, 그것도 있지만 노래를 잘해서 또 신나는 노래도 잘 부르고. 네. 그렇죠? 노래 잘하죠. 어떻게 한번 그럼 공작새가 날개를 펼치듯 손들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딱 끊어줘야 돼요. 잘 생각했습니다. 역시. 역시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조기철 단장님은 네. 코로나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는 뭐 손으로 뭔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건반을 두드리면서 연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확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들려주세요, 저희에게도. 들려줘. 예. 들려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참 조기철 단장님은 양파 같아요. 까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춤을 춰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대사는 잘 못 하시거든요. 연주는 너무 잘하시고 멋지십니다. 자, 우리 이대건 촌장님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는 책이죠. 책. 책을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손으로도 봐요. 이렇게 넘기잖아요. 예. 이렇게 넘기면서 이 촉감을 느끼거든요. 아까 우리 악 단장님 손으로 뭔가를 한다고 막 하셨는데 책 읽는 것이야말로 손으로 뭔가 하는 일이에요. 손으로 뭔가 저도 사부작 뭐 하면 네.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건강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딱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손재주가 글재주라든지 책 만드는 재주는 있어도 손재주가 없어서 네. 이참에 뭔가 좀 뜨개질이라도 손뜨개질이라도 좀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손재주 있는 분들이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요? 그야말로 금손. 만들었다 하면 작품이 되는 그렇지.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 작가 5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 작품 한번 볼게요. 어서 오세요. 전라북도에서
그 정말 솜씨 좋은 분들, 작가님들 5분 모셨는데 먼저 우리 박금숙 작가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닭종이 인형을 만들고 있는 닭종이 인형 작가 박금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희. 야, 자, 그리고 그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엮는 전통 매듭공예 작가 양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통 매듭의 멋스러움을 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 매듭. 이거 궁금하네요. 차고 오셨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자,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한글을 쓰고 그리는 손먹글씨 작가 서재적입니다. 네. 멋글씨. 손멋글씨. 네네. 또 궁금해지네요. 네. 자, 뒤쪽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들지 않는 꽃, 한지로 꽃을 만들고 있는 한지 플로리스트이자 작가 이민아입니다. 네. 자, 한지 플로리스트까지 나오셨고요. 맨 마지막 분. 네, 안녕하세요. 한복 도자기 인형을 만들고 있는 도자 인형 작가 정세라입니다. 남부시장 2층 청년몰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각 분야 닭종이, 매듭, 한지꽃, 도자기. 근데 저는 손 멋글씨, 그러니까 기역 먹이 아니라 시옷 멋글씨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장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는 캘리그라피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캘리그라피라는 말이 영어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순화한 말이 멋있다고 할 때 멋글씨예요. 멋글씨. 그래서 그 멋글씨를 손으로 쓴다고 해서 손멋글씨. 그래서 우리말로 하니까 훨씬 더 알아보기도 쉽고 그다음 이해하기도 쉬워서 캘리그라피라는 말보다는 순 우리말인 손멋글씨 아니면 멋글씨로 알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직접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림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가지고 온 작품은 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꽃은 되게 많이 보죠. 지금 뭐 스튜디오에도 꽃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런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웃는 웃음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꽃의 느낌을 글씨를 그 느낌을 담아서 그 글씨로 표현한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진짜 꽃글씨, 글씨꽃. 네.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숨어서 하시지는 않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그 예전에는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어제만 해도 합천에 가서 합천에 여성 경제인들 그 회장님들 상대로 이제 한글 특강을 하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한글과 관련된 뭐 공예품이라든지 새로운 체험 상품 그 다음에 뭐 그 전라북도 홍보 CF에 손 모델도 했었고요. 방송 타이틀 작업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평창 올림픽에 들어가는 뭐 공예적인 그 등이라든지 그런 소품들, 그다음 한글과 관련된 요즘 소품 제작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다양하다. 아, 진짜 작품인데요? 이 정도면 그지 예뻐요. 않을까요? 네. 예쁘다. 네.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멋지세요. 우리 서재석 작가님이 그렇게 이제 그 글씨로 멋을 부리신다면 우리 뒤에 계시는 이민아님은 한지 꽃으로 네. 이렇게 멋을 내신다고 하는데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화공예인데요. 한지꽃을 지화공예라고 해요. 근데 지화공예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한지공예라고 하면 우리 뭐 필통이나 접시 같은 거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체험하실 때? 네네. 그런 것처럼
한지를 붙이고 문양을 내는 게 전지공예라면 저는 한지로 꽃을 만들고 있어요. 전통적인 느낌의 꽃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꽃들도 만들고 있고요. 또한 그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다양한 꽃들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꽃 같아요. 진짜 꽃집에서 보는 꽃을 한지로 만드는 공예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저게 가짜였어요? 어쩜 이렇게 지금 작품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머 어쩜 이렇게 색깔도 네. 다양하죠? 여기 보이시는 앞에 먼저 보이신 노란색 이거 꽃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수선화. 네, 맞아요. 수선화예요. 제가 한동안 수선화에 꽂혀서 이걸 한 200장 넘게 보고 만든 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선화는 약간 현대적인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보이시는 게 이제 오야꽃 디퓨저예요. 이거는 제가 체험으로 많이 하는 키트인데요. 오야꽃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야꽃? 알죠. 오야꽃? 오야. 제가 이씨여서 알아요. 아세요? 네, 네, 맞아요. 자두. 맞아요. 저도 전주 이씨예요. 네. 전주 이씨를 한자로 하면 오얀리거든요. 네, 그래서 전 어렸을 때 그 오얀리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오얏이 순 우리말인데 자두를 순 우리말로 오얏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조선 건국을 예언한 도선 국사가 이 오얏 성씨를 가진 왕조가 들어선다고 했고 그 예언대로 정말 전주 이씨 왕이 생겼죠. 그래서 이 오얏꽃이 조선을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됐고요. 전주 꽃신 마크 역시 이 오얏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얏꽃을. 네, 그런 의미의 이 오얏꽃 체험을 하고 있고요. 뒤에 보이는 꽃은 약간 웅장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네. 네,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앞에 오른쪽에서 먼저 보시면 이거는 홍도화예요. 그래서 빨간 복숭아 꽃인데, 네, 혹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냥 뭐 알죠. 네. 네, 들어보셨죠? 워리워리 세프리카. 네네. 그게 동방삭이 복숭아를 먹고 3,000년을 넘게 살았대요. 3,000년 넘게 살았다고 해서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 꽃이라서 이걸 이제 왕상 위에 올려놨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꽃은 궁중상하라고 해서 그 왕상 위에 놓는 음식 위에 꽂는 꽃이에요. 그래요. 이제 과거에 저 꽃을 본 것 같아요. 네. 왕실 쪽에서 썼던 거라면서요. 과거에 저걸 봤던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야, 오늘 스튜디오도 한지꽃 덕분에 아주 굉장히 화사한데요. 저도 처음에는 생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생화처럼 느낌을 자아내는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쁘게 잘 표현한 것도 있지만, 네, 한지가 주는 그 특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지가 자연적인 소재로 이 자연을 표현하다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생화 같다,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책말에서 종이를 만드는데 한지를 만드는데 뭘 찍어보기 위해서 만들고 책을 만들려고 만드는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멋진 꽃으로 짜잔 하고 변신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게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네. 만드시는 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흰색 한지만 사용해요. 이게 모두 흰색 한지에다가 염색을 해서 염색하시는구나. 네네. 흰색 한지를 꽃 모양으로 오리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해줘요. 한 장씩. 그런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또 주름을 만들어요. 그 주름을 만드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힘든 작업인데요. 이 한지가 꽃이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멋있는 작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송이 만드는데 정말 100장이 넘어가는 꽃잎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염색만 하다 하루가 가기도 해요. 그러겠어요, 진짜. 손길이 닿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 화보도 하나씩 찍었네요. 보니까 잘 어울리는데요. 꽃이 아니라 본인 화보 같으신데. 잘 나온 것만 올려서. 네. 아니 근데 생화는 예쁜데 시들면 또 좀 추해지잖아요. 하지만 종이꽃은 오래오래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네, 한지의 매력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견오백 지천년이라고 하잖아요. 비단은 500년이 가지만 이 한지는 1000년이 간다고 해요. 그러면 평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꽃을.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생화는 시들잖아요, 금방. 네. 그에 비해 꽃은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할 수 있고요. 또한 이 한지꽃의 매력은 만드는 데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잘못 만들면 문양을 파다가 잘못 파면 버릴 수도 있고 잘못한 게 되는데 꽃은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꽃도 모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 만들고 잘 만들고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구매 욕구가 자꾸 지금 구매 욕구. 왜냐면 전주에 계신 저희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제가 꽃을 조금씩 갖다 드리고 했었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말라서 이렇게 버리게 되면 항상 아우 버리기 미안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시겠죠. 얼마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얼마인지. 사실은고요. 네, 가는 길에 바로 네. 제가 이게 꽃 한 송이 만드는데 가장 적게 드는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 한 송이. 네, 한 송이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한 다발 이렇게 주문하시면 한 30만 원 이 정도 되죠. 30만 원. 네? 30만 원. 30만 원이래요, 어떻게? 에? 살 거예요? 제가 산다고 그랬나요? 네.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영상을. 아유, 참. 아니, 뭐 조금 싸게는 안 되겠죠? 네? 조금 깎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한 다발을 샀더니 한 다발 더 준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럼 연예인 직접 와서 씨.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만들어 실례네요. 가치를 이거. 아실 굉장히 거예요. 신뢰한 거 죄송합니다. 아니 수공예의 가치를 그 연예인 DC로 포장하는 우리 마음 착한 곽범 후배를 따뜻하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MC DC는 혹시 없을까요? 직접 오세요. 예, 다음에 예, 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그 유명한 패션 잡지 그거 거기도 뭐 나갔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제가 기분 좋은 작업을 했는데요. 그 유명한 패션 잡지 모 V사와 협업을 했어요. 네, 모델은 오징어 게임으로 되게 유명한 새벽이 역할로 나온 정호연 모델님이신데요. 그분과 함께 촬영을 했어요. 그 잡지사가 25주년 300호 특집으로 이 한지꽃을 같이 촬영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네, 한지꽃을 이렇게 뭔가 알아봐 주시고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힘든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뭔가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러겠어요. 근데 박금숙 작가님도 한지 공예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지로 인형을 만들면 한지 인형이라고 할 것 같은데 네. 닭종이 인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네. 닭조기도 한지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을 때는 김태은 아나운서님 하지만 네. 부모님들께서는 태은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또 다른 분들은 또 김아나운서님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듯이 네. 한지도 닭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한지의 다른 이름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닭나무에서 나와서 종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닭종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우리 이지호 씨 닮은 엘사가 딱 등장이 있어요. 진짜. 똑같네, 저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는 어디서 많이 보낸데? 누구요? 곽범이 같기도 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안 네. 그래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엘사는 요즘 아이들이 뭐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지로 이렇게 서양적인 인형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인형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인형을 만들면서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저기 봐라, 엘사를 한지로 만들었네, 종이로 만들었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이쪽보다 제가 살짝 숨겨놨는데 네. 유명하신 우리 곽범 씨 닮은 인형을 좀 찾다 보니까 저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저기구나. 닮았나요? 여기 촌장님 옆에 네, 좀 개구진 모습이 있는데 네, 입을 또 벌리고 계시니까 또 더 닮은 것 같아요. 표정 똑같네, 지금. 어머, 똑 닮았네요. 똑 닮았어. 이야.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구나. 네, 이렇게 인형을 캐리커처로 닮은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작품 인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닮은 인형을 잘 만드시잖아요. 네. 저랑 똑 닮은 저희 겨울 왕국 엘사. Let it go, let it go, 나나나나나나.
예? 무엇이라고요? 그 뒤에는 가사를 몰라가지고. 아 근데 보니까 한지로 일일이 손으로 저렇게 망토 보면은 막 이렇게 펄럭거리는 느낌까지 진짜 아주 잘 움직이네. 묘사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쉬워 보이시지만 인형을 만드는데 4개월이 시간이 걸립니다. 한지를 풀칠하고 붙이고 말리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세월의 흔적을 가지기 때문에 더 따뜻한 느낌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형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나요?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이 걸리는데요. 인형은 정성이 좀 묻어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받았을 때 너무 좋으시고요. 또 만들어 드리는 사람도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혼을 좀 불어넣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혼을 넣으셨구나. 그래서 애기라고도 표현한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인형을 말할 때 이것저것 이놈 저놈 하지 않고 이 아이 저 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4개월이 부모가 태교를 할 때 이렇게 품듯이 인형을 만들 때도 이 아이 저 아이에서 이름이 다 있습니다. 소중하니까 네. 저희는 옷을 사면 이 아이 저 아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옷을 살 때 근데 인형을 또 그렇게 이 아이 저 아이 표현하시는군요. 4개월 동안 이렇게 품에 품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네. 만드시는데 요즘은 또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네. 또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네. 실은 지금 4개월 동안 이렇게 인형을 만들게 되면 가격도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고민을 이제 제가 한 30년 동안 계속 일하다 보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부분을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겉에 한지를 싸서 인형을 표현하면 지금은 30분에 하나씩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예, 좋은 아이들이 체험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도 많이 싸져 있고요. 그래서 닭종이 인형 쪽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성과를 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에는 닭종이 인형이 있지만 제 쪽에는 도자기 인형이 있거든요. 네. 광택나고 예쁘고 어떻게 저렇게 표현이 됐을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작가님이. 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한복 도자기 인형이고요. 네. 지금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저기 그 앞줄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부터 만들었어요. 네. 이 아이들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뒤쪽 애들을 만들었는데요. 아. 앞쪽에는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이, 그리고 옆에는 돌복을 입은 아이 이런 식으로 뒤쪽에는 당의를 입은 여인과 그 새댁 옷을 입은 여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조선시대의 한복을 주로 만들고요. 그 한복을 모티브로 한복의 색과 어떤 동세라든지 아니면 미소 이런 우아한 기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애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도자기 그 흙으로 만들어서 직접 부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나온 애예요. 주름을 굉장히 얇게 그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복의 주름이라든가 선을 굉장히 얇게 잡기 위해서 얇게 작업을 했고요. 두께가 재벌을 해서 나왔을 때 두께가 1m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야지 좀 정교하고 우아한 한복 인형을 만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접혀지는 선을 저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요. 싶었거든요. 네, 약간 예, 아니, 구김 표현도 그렇고 접혀지는 것도 그렇고. 아니 이거 근데 도대체 네. 어디서 띄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시는 거 맞죠? 네. 원래는 이제 다른 인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코 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떠내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통을 만든 다음에 소코 캐스팅으로 통을 만든 다음에 일일이 하나하나 흑천을 만들어서 옷을 짓는 것처럼 그 재단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붙여서 만들어요. 이야. 그렇군요. 중요한 작업이다. 금손입니다, 금손. 아이고 장구 치시는 분도 계시고, 저번 주에 고고 장구 분이신가? 아닌가?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야,
이런 아 진짜. 얼굴 표정도 도자기는 네네. 기본적으로 굽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앞에 그 닭종이 인형 못지않게 작업 시간도 길고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세요? 일단 그 먼저 디자인을 하고 한복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동세 이런 거를 디자인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얼굴이라든가 몸통을 직접 그 원형을 만들어요. 그 원형을 만들고 그걸 다시 석고로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그 석고 틀로 이용해서 몸통을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기본 과정이고요. 그 몸통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다가 그 옷들을 하나 입혀가지고 그거를 건조를 하고 또 초벌을 한 다음에 도자기 과정 그렇잖아요. 초벌하고 뭐 유약 바르고 재벌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하고요. 초벌은 800도 정도에서 한 9시간. 그리고 재벌은 한 뭐 1230도에서 10시간. 그리고 저 뒤에 나와 있는 그 당이꽃 입은 핑크색 옷 입은 여인 같은 경우에는 금색으로 반짝반짝하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금전사라고 해가지고 금색 옷을 따로 입혀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800도씨에서 한 4시간 정도를 구워가지고 나온 거고요. 총 제작 기간이 거즘 하나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일단 한 달 해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 했을 때 성공을 하면 나은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자기다 보니까 장력에 의해서 실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금을 결국에는 이제 작품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다시 작업을 해요. 아이고. 그 원형 작업은 빼고 네. 이제 옷을 입히고 다시 또 작업해가지고 또 나오고 또 실패하면 또 작업하고 아이고. 저는 한 4번까지 작업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급하셔갖고 예.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크를 쳐갖고 지금 마이크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이 감독이 작품작을 하는데 힘들어요 지금. 가급적이면 손을 조금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꽃은 안 버리는데 도자기는 버려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답답하신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럼 아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성입니다. 다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특히나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아까 괜히 한지꽃을 구매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된통함 당해서 구매할 생각 없는데 얼마죠? 구매 신기술이네. 도자기 인형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다른데요. 일단 금전사가 들어간 저 인형 같은 경우는 청년몰에서 판매하는 매장가는 60만 원 정도 해요. 네, 얼마요? 60만 원. 정성이 그만큼 한다. 근데 밖으로 나가면 이제 거기에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뭐 100만 원 정도대에서 판매를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외국인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진 않지만 한두 명 정도는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도 뭐 100만 원 중후반대에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박범 씨가 살 마음은 없다고 없죠? 했잖아요. 출연료로 사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2달을 공짜로 나와야 되는데 3달이죠. 3달인가요? 네, 3달이에요. 네, 출연료 오르지 않고 자꾸 내려가는 이유는 뭐죠? 3달이에요. 아니 그런데 인형은 가격대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저렴한 일반 도자기랄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 한복 인형 같은 경우에는 작품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작품만 활동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좀 저렴한 가격대에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도자기 주얼리를 만들고 있어요. 주얼리? 네. 여성 주얼리, 남성 주얼리를 만들고 있고요. 도자기? 여성 주얼리 도자기를.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브로치, 뭐 헤어 장신구까지 만들고 있고요. 남자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넥타이 핀, 도자기 커프스, 뭐 도자기 링타이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어우, 이쁘다. 네. 진짜 이쁘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저렴한 게 있으니까 곽범 씨 다행이에요. 3개월치 출연료 이거 다 들어가도 못 살 뻔했는데 이건 가능할 것 같네요. 카네이션인가요, 브로치? 카네이션. 오, 좋은데요. 네, 야 이쁘다 진짜. 귀걸이에요? 뭐예요? 네, 귀걸이에요. 귀걸이. 돌도끼인 줄 알고. 예. 자 우리 정세라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멋지게 작품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네. 우리 양인숙 작가님은 이제 매듭이라고 매듭. 하셨거든요. 네.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 매듭은 기본 매듭법이 38가지가 있는데요. 그 매듭을 수직으로 짜서 전통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뭐 벽걸이 장식이라던가 부채 선추라던가 아니면은 한복 장신구 이런 작품들을 완성하고요. 또 전통을 기반에 둔 또 현대에 와서는 실생활에 쓸모가 있는 뭐 액세서리라던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 장식을 할 수 있는 벽걸이 벽걸이 장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전시했던 작품들인데요. 또 한지의 항아리를 만들어서 한지와 매듭을 콜라보를 해서 한지 매듭 항아리를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매듭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방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반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오셨을 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런 매듭 상품들을 제작을 해서 요즘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브로치랑 여기 매듭 장신구 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아, 좋은데. 지호 씨 탐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뭐 놀이개 뭐 이런 브로치 아까 뭐 귀걸이도 있고 뭐 목걸이도 있고요.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네. 스튜디오에도 작품 가지고 나오셨는데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네.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온 것은요. 네. 이번 2022년도 전주 공예품전시관 입전 상품 공모전에 당선된 건데요. 매듭이 현대에 와서도 쓸모가 있게 좀 사용이 됐으면 해서 네. 이게 매듭 풍경인데요. 저기 그냥 종이 아니고 밑에 달려있는 종이 방자 종이에요. 그래서 한번 흔들어 봐 주시면 소리가 굉장히 청아하고 네. 일반 보면은 이렇게 알루미늄 종들이 많은데요. 네. 네. 제가 방자종을 선택을 해서 만든 이유가 소리가 굉장히 청아하고 바람에 흔들렸을 때 아니면은 방문에 걸어놨을 때 울리는 소리가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에 힐링을 주는 소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에 맺어놓은 매듭이 가지방석 매듭인데요. 제가 매듭 기법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매듭법이기도 하고요. 가지방석은 이렇게 줄줄이 제가 3개를 연달아서 맺어놨는데요. 가지방석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렇게 가지가 줄줄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 가지가 줄줄이 달린 형상? 네네네. 가지방석의 의미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매듭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듭 풍경에도 가지방석을 줄줄이 연달아 맺어서 이거를 구매해 가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맺어놓은 매듭입니다. 그런 바람까지. 아니 그러니까 요즘 같이 좀 약간 상황이 답답한 이런 때에는 다 이렇게 매듭 이렇게 하면서 아유 좋은 일만 엮여라 이렇게 주문도 좀 외우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성격이 좀 굉장히 급하고요 막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안 되면은 막 아유 어떡해 막 이러거든요.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매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공방에 이제 매듭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인내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다 완성해서 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듭공예 자체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저것을 맺는데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매듭이거든요. 그래서 매듭공예를 하는 데 있어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은 누구든지 다 완성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아까 정세라 작가님은 4번 다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매듭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좋지만 또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다 끝나버렸는데 다 했는데 매듭을 다 지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하나씩 풀러가지고 다시 하시나요? 제가 이제 매듭을 작품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실색상도 정하고 또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정해서 하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 완성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의도했던 작품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쪽에 치워놓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은 어디다 내놓기도 좀 제가 작가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라낸 실은 다음에 이제 다른 작품을 할 때 쓰기도 하고요. 완성된 작품은 예를 들어서
뭐 찾아온 지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건을 구매를 하셨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은품으로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매듭은. 근데 그런 반면에 그 도자기 같은 경우에 우리 정 작가님 그 뭐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딱 꺼내셔갖고 혼이 안 들었어, 팍! 혼이 안 들었어, 팍! 깨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얇기 때문에 가마 안에서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은 가마 바닥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형태가 그 찌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붙어버리면 결국엔 그냥 파손을 하고요. 뭐 이렇게 막 실금이나 가 있는 거는 솔직히 제가 밖으로 안 내놓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내놓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드려요. 아버지께. 네. 아니 그러면은 박금숙 작가님도 네. 닭종 인형 만들다가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좀 약간 실패를 했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 애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찢고 막 이러시나요 혹시? 닭조기 인형이 좋은 점인데요. 한지 인형이 좀 성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자아이인데 나중에 남자아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겉에만 바꾸면 또 남자아이로 또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 성형이 되는구나. 그러면 서재적 작가님은 글씨를 쓰시니까 혹시 뭐 수정하거나 잘못됐을 때 종이만 바꾸면 되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거? 그 다른 분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훨씬 낫겠죠. 종이만 바꾸면 되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 몇백 장을 쓰는 또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한 어려움도 좀 있는 거죠. 네. 각자 작가들만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이죠. 그래요. 네. 오늘 나와주신 작가분들 대표해서 저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실 것 같은데 직접 글을 써주시겠다고요. 준비하셨죠? 네네. 근데 일명 그 우리 서재적 작가님의 손글씨 그 퍼포먼스. 네. 아, 정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서예반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작가님의 글 쓰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향이 정말 좋거든요. 아, 오랜만에 맡아보는 묵향이네요. 예. 자, 과연 어떤 글을 써주실지 손멋 글씨입니다. 멋스럽게 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무슨 글씨를 쓰시는 건지.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조금 의미 해석은 됩니다. 저희 한문은 힘든데. 그렇죠. 한글로 한문은 아주 부드럽게 쭉쭉 이어나가 주시네요. 요즘 같은 코로나 블루 시대에 마음을 좀 안정시켜야 될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묵향을 맡으면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시면 차분함이 생기겠어요, 정말. 아, 차분함. 네. 음악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글 쓰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뭔가를 또 적어 주실 것 같은데요. 아, 첫 글자로도 알겠습니다. 뭔지. 네. 저희 자리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글씨가. 근데 이따 보여드릴 아니 거예요. 삐지가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시크릿 가든? 차분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게 지금 힘찬 차분한 내용. 노래로 일부러 준비하신 거니까. 네.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미로. 네. 아, 이제 완성이 돼 가는 듯한데요. 네. 너무 궁금하다. 오, 이 묵향이 어쩜 이렇게 좋아요. 네. 부드럽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잘 보이는데 우리 패널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안 보이니까 보여주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 여기 쓴 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들 너무 힘든데요. 이 시기도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서 추억이 될 수 있듯이 네. 이 어려운 시기 잘 서로 헤쳐나갈 수 있게 이 글씨를 썼습니다. 이야. 오, 좋습니다.
또 이 작품은 제작진과 상의 없이 그냥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해주셨네.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억해 주시고요. 예. 묵향이 정말 좋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좋죠. MC 찬스 대박. 네,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아유, 어떻게 보셨어요, 촌장님은? 전 이제 뒤에 있었는데도 네. 이 붓이 종이 위에 내려앉을 때는 네. 춤춘 춤사위가 싹 이렇게 아. 또 살짝 떠오를 때는 또 이렇게 둥실 떠오르는 정말 멋진 정말 단아한 춤사위를 한 자락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도 착 가라앉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그 솜씨 좋은 분들이 5분이나 아침마당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게 느낌이 그래요. 거의 동네에서 그냥 천재 소리 들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언제적부터 이런 끼와 재능이 그냥 인정하게 됐는지 곽범 씨가 준비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저도 뭐 서예도 해보고, 그림도 해보고, 뭐 음악도 해보고 다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잘한다고 느꼈을 때가 남들이, 아, 너 진짜 웃기다. 이거를 어느 단체에 가서도 항상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잘하는 건 웃기는 거구나 해서 개그맨이 딱 됐거든요. 근데 분명히 앞에 계신 작가님 5분들도 이 계기가 있었을 거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계기가 어떻게 내가 천재인 걸 알아챘는지 네. 준비를 해 보았답니다. 내 손재주를 발견한 순간. 아야. 자, 그럼 첫 번째 판넬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순간일지. 하나, 둘, 셋. 말 안 듣는 서예 신도.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냥 알아봐 달라고 써주셨네요. 네. 서재적 작가님. 저도 그 미술을 전공한 미대 출신인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서예를 좀 한 몇 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예를 그 원래 그 선생님이 써준 체본대로 열심히 따라서 써야 되는데 쓰라면 꼭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저 마음대로 이렇게 글씨를 막 쓰다 보니까 많이 혼났어요. 발바닥도 많이 맞고 많이 혼났는데 네. 이러한 계기로 남들보다 좀 더 특이하게 글씨를 표현하고 그러한 것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먹글씨를 쓰는 작가가 되지 않았나 그러 싶습니다. 네. 곽범 씨랑 배운 건 비슷하시네요. 미대 출신이시고 서예도 이렇게 대학 시작하셨는데 맞아요. 길이 이렇게 달라졌네. 네. 전 지금 제 이름도 잘 못 써요. 아니 그러면 작가님은 이 손 멋글씨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글씨를 지금 손목글씨를 배워서 쓴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정도. 근데 15년 정도 됐고 이제 이것을 글씨를 뭐 이것을 꼭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글씨가 좋아서 글씨를 한글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하면서 제가 이것을 일상에 쓸 수 있는 공예적인 요소하고 결합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먹글씨가 참 좋겠다. 그 글씨 자체만으로는 그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글씨가 아까 보신 뭐 한지라든지 뭐 이런 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에 같이 합쳐지면 그 글씨가 더욱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예적인 요소하고 결합하는 것들로 글씨를 쓰게 됐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배워보고 싶은데 진짜 멋있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순간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인사동과 경복궁. 네. 어떤 어떤 작가님의 분? 이야기죠? 네, 전데요. 네, 정 작가님. 저도 그 곽범 씨처럼 저도 미대를 나왔어요. 도예과를 전공했는데요. 네, 도예과를 전공하고 졸업을 했을 때 대부분 교수나 아니면 공방을 차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마땅히 그런 그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특별한 걸 하고 싶은데 뭘가 있을까 해서 그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됐고 그걸로 이제 인사동과 경복궁에서 그 전통문화 상품 판매하는 판매직을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그 유니폼이
한복이었거든요. 아. 한복을 다 입고 전통 한복 그것도 전통 한복을 입고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굉장히 그 기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복의 되게 예쁜 매력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육아하고 이제 그 다시 경력 단절을 됐는데 다시 이렇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찾게 됐고 그 중에서도 도예에 그 한복 관심 있었던 거를 좀 살려서 한복 도자기 인형을 만들게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 하면 또 예향이고 네. 전주도 전통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전북에서 나고 자라셔서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네. 전북이나 전주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으시다고요? 네, 저도 어차피 전라도긴 하는데요. 전라남도의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주는 그냥 이렇게 신랑 따라서 이렇게 시댁 이쪽이 근방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고요. 근데 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도자기과는 원래 전통이랑 조금 많이 그 친하거든요. 게다가 한복을 입고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전주 한옥마을을 보고 굉장히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여기랑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전주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아침마당 전북에 나왔으니까요. 네. 자, 세 번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찾은 꿈. 어느 작가님? 네, 저입니다. 네. 유 작가님. 네, 저는 유아교육과 나왔고 유치원에서 1년간 일을 하기도 했어요. 네, 아이들도 예뻤지만 제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체성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뭘 해야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미술 시간에 한지공예 수업을 했거든요. 네, 한지공예를 하면서 문양을 커터칼로 제가 막 오리는데 너무 잘 파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난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그보다는 한지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이 전통 한지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이 한지를 뭔가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으로 공방을 다니면서 한지공예를 배우다가 한지문화산업대학원까지 가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지 꽃을 만들고 계시니까 평소에도 꽃을 좀 굉장히 사랑하고 애착이 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맞아요. 꽃을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꽃무늬 옷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꽃을 무작정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꽃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가 실제로 만들면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대로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었다 다시 또 발전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지꽃 얘기하실 때 이렇게 꽃처럼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니 행복해 보이시군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순간 하나, 둘, 셋. 태교 덕분에. 태교? 어느 작가님이시죠? 네, 박 접니다. 작가님. 네. 저도 우리 이비나 작가님처럼 대학에서는 유아교육을 했어요. 네, 이제 유아교육을 하고 아이 태교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데 대구에 체육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을 배우러 대구로 익산에 살 때였는데 왕복 10시간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한지에 좀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벌써 27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아니 10시간씩 그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돼요? 네, 익산에서. 이제 27년 전에는 익산하고 대구의 그 교통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양국 간에 좀 안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통이 안 좋아서 익산에서 또 대전 갔다 대전에서 동대구 갔다 동대구에서 뭐 또 선생님한테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5시간 또 왕복 10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저가 10시간 동안 그곳에 있다 보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좀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대구에 가는 날이면 목요일 밤에 저희 딸아이 이제 조금 어린 아이를 머리를 질끈 묶어줘요. 유치원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 딸아이는 가장 먼저 차를 타는데 엄마가 머리를 꽉 묶어줬는데 아파도 참았던 거예요. 대구에서 열심히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친정 엄마께 전화 왔어요. 너 뭐 지금 뭐 하는 거니? 빨리 당장 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딸아이가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예쁘게 하고 유치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많이 컸고 잘 견뎌줘서 저는 또 이쪽 방향으로 더 가족들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나만 뜯어도 여기 이 지금 다 추억들이 이제 술술술술 나오고 네, 한지 사랑도 이렇게 잘 느껴지게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5번째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단녀를 탈출하라. 이거는 제가 근데 경력 단절 여성을 그렇죠. 줄여서 한 얘기잖아요. 한 분 남으셨네요. 네. 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전업주부 일을 하다가 아이들이 다 컸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살던 아파트 밑에 그 공예를 가르쳐주는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비즈 공예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배웠고요. 아이들이 이제 둘째가 제가 애들이 둘인데요. 둘째가 5살이 됐을 때 이제 그 공예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처음으로 한옥마을에 공방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방을 오픈을 하고 이제 한옥마을에 공방을 오픈을 하다 보니까 비즈공예가 한옥마을하고는 뭔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을 하다가 한옥마을하고 어울리는 다른 공예가 뭐가 없을까 이제 찾아보다가 그때 접했던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매듭 공예고요. 그때부터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처음 공방을 오픈을 하고 2010년도에 매듭 공예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 매듭 공예를 시작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한옥마을에서 매듭 공예를 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여기 한옥마을에 공방하시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공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양인숙 작가님도 유아교육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아니 어떻게 세 분이 다 이렇게 유아교육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유치원 선생님하고 이런 손재주 있는 거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작가님? 저희가 아이를 키우든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든 간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면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솜씨 있는 분들이 유아교육과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두 분은 양인숙, 박금숙, 숙자매 서로 친분이 있으세요? 네, 한옥마을의 앞뒷집이에요. 앞뒷집. 그 앞뒷집에서 같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웃간 나오셨는데 한옥마을에 이렇게 수공예 하시는 분들끼리 뭔가 좀 별난 모임을 만들어서 또 활동하신다고 네. 우리 작가님 좀 설명 좀 네.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한옥마을 안에 29분의 작가들이 별별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는 정말 별별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가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은 작가분들이 함께 전시도 하고 또 작품도 같이 공유하면서 더 좋은 작품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요, 전라북도에서 내노라는 손재주를 가지신 5분, 그리고 또 학연과 혈연, 지연으로 똘똘 뭉치신 분들
열 몇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주희 씨세요? 전주희 씨예요. 유아교육과예요. 저도 미대입니다. 딱 그러더니 이제 책 내신 분 2분 계시고 가수분 3분 계시고 개그맨 3명 있고 오늘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습니다. 아주 훈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손재주 있는 분 가운데서 특히 이제 글을 쓰시는 서재적 작가님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게 글씨를 정말 못 썼거든요. 그래서 서예를 시작했던 거고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방송 일지에 저희 후배가 선배님은 글씨체가 맷돌체예요. 이럴 정도로 글씨가 너무 안 예쁘다고 넓적하고 이상하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글씨를 잘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한글은 다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글씨를 쓸 때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그 글씨가 가진 뜻을 글씨에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가 글씨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복이나 사랑이라는 글씨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이 행복이라는 글씨가 과연 행복해 보이는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글씨가 진짜 사랑스러워 보이는가에 신경을 쓰셔서 글씨를 쓰시면 훨씬 더 잘 쓰게 될 수 있죠. 뭐 요즘 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뭐 한류가 되게 많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한글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작가님? 그러죠. 제가 그 미국이나 이태리에서 한글 가지고 이제 그런 박람회 이렇게 나갔을 때 그 되게 어린 친구들이 와서 한글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동양인을 구분을 잘 못 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 미국, 뭐 일본, 중국, 한국이 있으면 한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분해서 와요. 그리고 또 저희만 또 특별하게 저희만의 문자가 있다 보니까 한글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BTS라든지 뭐 이렇게 한류의 영향이 있어서 그러한 효과가 되게 크다고 보여지죠. 뭔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네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 가셨을 때 많이 자주 가신다고 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수공예 뭐 박람회나 전시회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많이 열리는데 이제 규모가 다르죠. 이제 특히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뭐 박람회 규모가 거의 그 서울 코엑스의 한 10배 규모 크기 되고요. 그다음 박람회 기간도 약 9일 정도 하는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을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유럽에서도 제일 먼저 오시는 데가 한국관을 제일 먼저 오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접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멀리도 있고 좀 보기도 힘들고 그다음 또 한류 문화가 되게 많이 유럽에서도 유행이다 보니까 한국을 제일 먼저 와서 보고 또 한국의 뭐 이런 수공예라든지 한글과 관련된 이런 공예품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니 근데 서 작가님 그 사진 지금 쭉 지나왔거든요. 95%가 여성분들이세요. 특히 뭐 여성분들만 뭐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거 아니세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한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닭종이도 박 작가님 진짜 한류 열풍 타고 있죠? 네, 정말 최근에 저도 멕시코에서 연락이 와서 인형을 보낸 적이 있는데 멕시코에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요즘 크리스마스 추리가 많이 대세잖아요. 그 박물관에서는 각 나라의 추리를 장식을 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또 콘테스트를 하나 봐요. 이번에는 그 멕시코 어린이 박물관에서 저희 나라의 추리를 인형으로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한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 제품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원더풀, 뷰티풀 네. 그런 소리. 근데 애니메이션까지 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다코와 지코라는 꼬마 아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가 다코고요. 지금 강아지가 지코예요. 지금 저 애니메이션이 한지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저기에 쓰여진 인형은 다 한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 기법이 스톱모션 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1초를 찍는데
24장의 사진을 연결해서 만들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한지의 그 따뜻함을 보고 많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 영상을 가지고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가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쪽의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서 국제중학교에는 한지 체험하는 그런 방과후 학교가 열릴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양인숙 작가님도 한류를 몸소 체험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말씀 해주세요. 네. 공예를 하다 보면 약간의 슬럼프가 있기도 해요. 제가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이제 프랑스의 매듭 워크샵 제의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없을 때 들어온 거라 좀 거절을 했었는데요. 재차 제안이 와서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가보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매듭 워크샵을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체험과 전시를 병행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분들이 굉장히 저희 전통 매듭,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듭 체험을 3일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준비해가지고 간 체험은 다 이제 소진을 하고 왔었고요. 프랑스에서 그분들이 보여준 관심이 저희 K-팝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매듭 전시랑 워크샵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겪었던 슬럼프가 극복이 됐었고, 뭔가 이제 매듭 공예를 하면서 좀 더 자신감도 얻어서 왔던 그런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듣기로는 재밌는 얘기가 이민아 작가님 작품 말고 본인의 팬이 있으시다고. 팬? 네. 팬이라기보다는 좀 기억에 남는 분이신데요. 한 남성분이 좋아하는 여자분을 위해서 꽃다발을 만들고 싶다고 부산에서 전주까지 오셨어요. 네, 그래서 꼬박 이틀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보통은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만들면서 그분이 얼마나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다 막 만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연이 닿아서 전시회도 오시고 클래스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 여성분께 드리기 위해서 꽃을 만드신 거죠? 네네. 그럼 두 분은 꿍냥꿍냥 알콩달콩 잘 지내고 계시겠네요? 아, 근데 잘 안 된 것 같긴 아이고. 해요. 갑자기 뭐 다른 걸 물어봐요. 엔딩이 좀.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도 방송에서 잘된 얘기를 하셔야지. 꽃까지 그 부서서 와갖고 만들어주는데 안 돼. 예. 작가님과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거죠? 네네. 예,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열혈 팬이 또 있으신가 봐요, 정세라 작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저의 팬은 저희 아들인데요. 오늘도 저희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저희 아들에게 하루는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했어요. 네. 그 저희 아들이 9살인데 저의 버킷리스트, 아들의 버킷리스트를 15가지씩을 적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9번째에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이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뿌듯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작업하는데. 네. 아들 오늘 돈가스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멋진 작품들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멋진 작품. 자, 우리 이동환 촌장님 어떤 책입니까? 네, 저희도 멋진 작품을 준비했죠. 네. 오늘은 좀 큰 책이에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그림책은 꼬마들이 읽는 책 아니야? 오해입니다. 모든 세대에 다 이 그림의 힘, 또 짧은 시와 같은 글로 감동을 주는 이런 장르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책인데 제목이 한밤의 정원사. 이 정원사 할아버지가 주인공인데요. 꼬마도 나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밤에 다녀가면 마을에 뭔가 나무가 멋진 조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원사 할아버지 손길을 타면서. 그러면서 그냥 우중충했던 그냥 평범한 마을이 이 할아버지가 며칠 이렇게 밤을 다녀간 다음에는 마을에 활기가 띠는 그런 멋진 마을로 바뀌었어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의 이 손길로 우리 전주가, 전라북도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활기차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아이와 같이 와서 이 아이가 우리 아침마당 전부 응원해줬던 우리 정세라 작가님께 이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이분들이 드리는 시간과 정성에 비례해서 관심도도 쫙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관심도가 조금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작품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됐고요. 정말 금손이세요. 그 손 잘 간직해 주시고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 그 재주가 참 많으신 5분과 오늘 함께 했는데요. 네. 주변에 뭐 글로 잘 쓰시는 분, 또 말을 잘하시는 분, 듣기를 잘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그 재주를 좀 많이 살려서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이것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래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 저희는- 주에 저희가 와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